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해설 자료의 목표는 아주 심플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 이거 은근히 까다롭죠? 오늘 이걸 여러분의 시험 합격을 위한 완벽한 무기, 이른바 치트키로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냥 텍스트만 쭉쭉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출제자의 의도까지 싹 다 꿰뚫어 볼 거거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험생들이 시험장만 가면 도대체 왜, 진짜 왜 정체감이랑 자아통합 이 두 가지를 헷갈려서 기출문제에서 B를 내리게 되는 걸까요? 아마 여러분도 문제 푸시다가 또 속았어 하면서 좌절해 본 경험 분명 있으실 겁니다. 출제자들이 진짜 기가 막히게 교묘한 함정들을 파놓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 함정들 아주 산산조각 내버릴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다룰 핵심 내용들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심리사회적 위기의 기본 원리부터 시작해서 마의 구간인 5단계와 8단계 전격 비교, 그리고 성인기 시험 함정 피하는 꿀팁, 헷갈리기 쉬운 아동기 구분법,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구원해줄 궁극의 키워드 암기표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섹션입니다. 심리사회적 위기의 핵심 원리. 이 이론의 바탕에 깔린 톱니바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짚고 가야겠죠. 에릭슨 이론이 굴러가는 원리는 크게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특정 나이대가 되면 절대 피할 수 없는 심리사회적 위기라는 걸 딱 맞닥뜨리게 됩니다. 두 번째, 만약 이 위기를 긍정적으로 잘 극복해내면 어떻게 될까요? 건강한 자아와 자신감이 쑥쑥 자라나게 되죠. 하지만 세 번째, 이걸 부정적인 방향으로 해결해버리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결국 이게 다음 단계의 성장까지 발목을 잡는 미래의 갈등 씨앗이 돼버립니다. 한마디로 매 단계마다 성장할 것이냐 아니면 정체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는 셈이죠. 자, 두 번째 섹션 드디어 나왔네요. 수많은 수험생들을 멘붕에 빠뜨리는 초빈출 핵심 항목, 별 3개짜리 마의 구간, 바로 5단계와 8단계의 대결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롭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두 단계 모두 자아에 대한 엄청 깊은 고민을 다룬다는 거예요. 근데 시선이 향하는 방향이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5단계 청소년기를 먼저 볼게요. 여기 핵심은 정체감이에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미래, 방향성에 엄청난 초점을 맞추거든요. 반면에 8단계 노년기를 보면 여기는 자아통합입니다. 앞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나온 과거를 쫙 돌아보면서 내가 이룬 성취나 겪었던 실패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지문에서 삶에 대한 성찰을 묻고 있는데 덜컥 정체감을 고르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결정적인 사실은 5단계 청소년기가 이 심리사회적 발달 전체의 중심축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5단계가 시험의 단골로 등장할까요? 바로 이 시기가 자아 형성에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분기점이기 때문입니다. 아동기하고 성인기를 다리처럼 쫙 이어주면서 이때 딱 확립된 정체감이 앞으로 한 개인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 그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지어버리거든요. 이러니 출제자들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핵심 중의 핵심 주제인 거죠.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와 노년기의 큰 그림을 확실히 잡으셨다면 이제 우리를 아주 미묘한 뉘앙스 차이로 괴롭히는 성인기 단계들, 특히 6, 7, 8단계의 얄미운 함정들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부분은 7단계 중년기와 8단계 노년기의 차이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보여줍니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바로 에너지의 방향이에요. 7단계 중년기의 긍정적 결과인 생산성은요, 그 에너지가 바깥으로, 즉 외부로 쫙쫙 뻗어나갑니다. 다음 세대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사회에 기여하면서 내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반대로 8단계 자아 통합은 에너지가 자기 내부로 쑥 들어옵니다. 내 삶을 지혜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내면으로 시선을 돌리고 인생을 쫙 정리하는 시기인 거예요. 에너지가 외부로 뻗어나가는 확장이냐 아니면 내면으로 향하는 통합이냐? 사실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셔도 헷갈리는 오답들을 반으로 뚝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긍정 말고 부정적 결과들을 한번 딱 구별해 볼까요? 자주 틀리는 7단계와 6단계 오답 유형입니다. 만약 시험 지문에
자신의 안위와 욕구에만 푹 빠져서 이기주의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건 바로 7단계의 부정적 결과인 침체감입니다. 에너지가 밖으로 못 나가고 자기한테만 꽉 고여서 성장이 딱 멈춰버린 상태죠. 그런데 만약 지문이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돼서 너무 외롭다 이런 식이라면요? 그건 6단계 성인 초기의 실패인 고립감입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정체랑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정서적인 외로움,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시험장에서 확실하게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아동기 단계들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가 유독 까다로운 이유가 뭐냐면 연령대가 3년, 6년 단위로 진짜 촘촘하게 딱딱 붙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자, 이 개념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가는지 타임라인의 흐름을 쓱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3에서 6세 사이의 학령정기 그리고 6세에서 12세 사이의 아동기를 명확하게 연결하는 겁니다. 3에서 6세는 아이들이 막 세상에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탐색하면서 나름의 목표를 세우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주도성이랑 딱 직결되죠. 반면에 6에서 12세는 어떤가요? 초등학교에 딱 입학을 해서 본격적으로 글도 배우고 규칙도 배우는 즉 학습과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언가를 해내고 유능함을 느끼는 근면성이랑 딱 연결을 해주셔야 해요. 나이에 따른 주된 목표가 스스로 하는 탐색이냐 아니면 학교에서의 학습이냐 이걸 구별하는 게 핵심 팁입니다. 드디어 오늘 해설 자료의 하이라이트 5번째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모든 논리랑 흐름을 여러분 머릿속에 단숨에 아주 꽉 박제해드릴 궁극의 키워드 암기표를 대공개합니다. 화면에 모이는 이 거대한 숫자 8, 모든 자료들이 이비달프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단 하나의 절대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에릭슨 이론에서 기피코 고득점을 받아내겠다 하신다면 이 8개의 단계를 처음부터 끝까지 예외 없이 통째로 완벽하게 외우시는 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무조건적인 필수입니다, 필수. 자, 여러분, 지금 바로 스마트폰 드시고 이 화면 캡처 하나 찰칵 해두시는 걸 강력히 추천해드립니다. 특정 연령대랑 그때 겪는 위기를 아주 깔끔하게 묶어놓은 표거든요. 시험 문제 푸실 때 오답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쳐내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3에서 6세는 주도성, 청소년기는 정체감, 노년기는 자아 통합, 이렇게 정확한 나이 구간이란 핵심 키워드를 마치 기계처럼 딱딱 연결하는 겁니다. 이 표를 쭉 훑어보시면 아까 우리가 그렇게 헷갈려 했던 5단계와 8단계, 그리고 침체감과 고립감의 위치가 한눈에 싹 들어오실 거예요. 실전 시험장 가셨을 때 머릿속에 찍어둔 이 표 하나가 진짜 여러분을 구원해 줄 겁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 자료를 슬슬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은 이 8개의 심리사회적 단계 중에서 과연 어디쯤을 걷고 계신가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긍정적인 성장을 향해 앞으로 쭉쭉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정체된 채로 머물러 계신가요? 에릭슨의 이론을 파고들다 보면 이게 단순히 시험 잘 보기 위해 억지로 외워야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삶의 궤적을 스스로 찬찬히 평가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까지 잡아주는 아주 깊고 철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쾌조의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요. 기나긴 삶의 여정에서도 아주 든든하고 명확한 나침판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